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1월 15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60만원 줬는데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전도금. 그래서 여기는 가지급금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전도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대변에 전도금 60, 그 다음에 가서 38만원 썼죠. 우리 쓴 거 뭐라 그러죠? 여비 교통비. 요건 똑같아요. 여비 교통비 처리하시는 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그래서 22만원.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월 15일 가셔서 차변에 여비 교통비 800번대 38,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갖고 오셨어요? 22만원. 대변에 무슨 금? 전도금. 되셨죠? 특별한 건 없어요. 요거는 그냥 차대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30일 보시면 동수전자는 유상증자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신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2천 주고 한 주당 만원이고,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5천원이죠. 그러면 자본금은 1,0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2천 주에 만원이니까 2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는 얼마 들어온 거예요? 2천.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었죠? 380. 요건 손해 봤었던 거죠. 그래서 이익 났으니까 손해 본 거 처리하고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600 얼마요? 20. 끝. 그래서 상기 처리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1월 30날 차변에 보통 예금 2천,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1,000,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8, 차변이 아니고 대변 3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식 발행 뭐요? 초과금. 끝.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점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맞춰서만 등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월 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트럭 구입. 그래서 보시면 트럭 구입입니다. 우리 트럭 뭐라 그러죠?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146만원. 대변에 현금 얼마요? 146만원. 그래서 4월 5일 가셔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146만원, 대변에 현금 146만원. 아니면 이렇게 넣어도 돼요. 출금 전표로 해서 뭐요? 그냥 차량 운반구 146만원. 요 위아래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출금이 뭐 나가는 거예요? 돈 나가는 거. 근데 이게 보기는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차대변으로 넣으라고 설명은 드리는데 원래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쓰면은 좀 더 빨리빨리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상여금. 그래서 제조부는 500번대 상여금, 그 다음에 800번대 상여금,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면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
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5월 며칠이요? 15일. 차변에 상여금 500번대 1000, 그 다음에 상여금 800번대 500,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이 89,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슨 예금으로 줬어요? 보통. 그 다음에 10월 31일.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 발행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사채 발행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사채는 100만원짜리 발행했는데 96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96. 그래서 4만원 손해봤는데 2만원을 더 썼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를 썼다고요? 2만원. 그러면 4만원 손해 상태에서 2만원 더 썼으니까 총 손해는 6만원이 되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6만원.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하면 할인을 할증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10월 31일 날 차변에 통장으로 96만원 들어왔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만원, 대변에 사채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현금.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3시 3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분개하시고 등록까지 해보세요. 자, 보시면 7월 3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래처. 그 다음에 거래처에 선물 세트 주는 거죠. 그래서 메이베, 불공, 서울, 여. 그 다음에 영업 보니까 800번대 접대비세요. 그래서 접대비 33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50 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죠. 280.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아이고 잘못 눌렀나? 잘못 눌렀나? 7월 3일 그 다음에 불공의 건강 선물 세트 접대비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품목은. 그 다음에 수량 단가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있으면 넣을 거예요. 없으면 안 넣고. 그 다음에 서울백화점 전자는 여. 불공인 이유는 뭐예요? 접대비죠. 거래처 줬으니까.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 그 다음에 접대비 800번대 아이고 해외 접대비 아닌데,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5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280. 그 다음에 7월 13일 보시면 일단 800에서 730 빼면 70 되죠. 근데 그거를 300에 팔았으니까 230만원 뭐요? 이익. 그래서 230만원 이익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매출과세, 그 다음에 영풍, 여. 대변에 기계장치 800,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600, 730, 그 다음에 미수금 330, 그 다음에 세금 3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230. 되셨죠?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7월 13일 가서 매출과세 기계장치 여기는 300입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10%잖아요. 그 다음에 영통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 잡고 요 밑에는 무조건 붕괴하고만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든. 그래서 기계장치가 800.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30. 그리고 대변 먼저 시작했으면 꼭 대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차변으로 오세요. 그래서 미수금이 33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누구 거죠? 기계장치. 그래서 730. 끝. 그 다음에 7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두 번째 줄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 천일여 차변에 800번대 임차료 500 차변에 800번대 건물관리비 80.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죠? 58만원이죠 10%니까. 그 다음 대변에 안 줬죠? 미지급금 638만원.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는 지문에 없어서 상관은 없는데 원래 품목이 두 개일 때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 복수거래라고 있어요. 근데 복수거래 안 눌렀어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지금 지문에 복수거래로 등록하시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 임차료를 쓰든 건물관리비 쓰든 상관없어요. 580에 58만원. 그 다음에 1000일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 잡고 원재료 아니고 임차료 얼마였냐면은 500. 그 다음에 차변에 건물 뭐요? 관리비 얼마요? 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그래도 여기는 상관없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품목이 두 개라 그래서 위아래로 두 번 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금 계산서 한 장당 붕괴 하나 이거 붕괴 하나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일 때는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무슨 거래요? 복수거래. 근데 거기에 복수거래로 하시오 이 말이 없으면 복수거래로 안 해도 맞게는 해줬어요. 지금까지 다.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24일 보시면 회계부의 업무 환경 개선으로 사과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카드로 샀으니까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사과. 차변에 비품 350. 그 다음에 세금 35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얼마요? 385만원. 그 다음에 무슨 카드요? 황금 카드. 그래서 이거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8월 24일에 매입의 카과에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38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기 사과 컴퓨터. 그 다음에 카드일 때는 여기도 카드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두 가지가 있냐면 여기 붕괴를 카드로 하셔도 되고 혼합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카드로 넣으시면 여기 황금카드사가 이렇게 잡혀서 떠요. 근데 혼합으로 하면은 요거 바꿔주셔야 되죠. 그거 빼놓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비품. 그래서 카드로 하셔도 되고 뭘로 해도 된다고요. 혼합으로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8일 비사업자인 김정희에게 제품을 팔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도 아니다. 매출에 뭐요? 건별. 그 다음에 김정희
근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요? 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55만원. 그리고 지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다 김정희 쓰면 이거 맞게 해줄 수도 있고 틀리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문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의 신청하면 맞게는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리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문은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그래서 건별에 거기 보시면 제품 5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생략하고 분계는 혼합 잡고 대변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일단 시간은 드릴게요. 문제 3번에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요거 자주 안 나오는 문제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1번이 저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거든요. 여기 있어요. 위치는 여기 부가가치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요게 나오면 시험에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여기 위에가 하나씩이거든요. 뭐 요번처럼 두 개를 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와야 죄송합니다. 한 3, 5년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여기 내역이죠. 일단 확정이니까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일단 여기 눌러주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저기 2번에 보시면은요.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보시면 면세사업 관련이라고 있어요. 우리 불공에 면세 관련되면 불공이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 면세사업 등에다가 세매에 300에 30을 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면세 관련되면은 불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불공에다가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실 게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공제받지 못할 정산 내역이라고 있죠. 여기 공통매입세액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정산 내역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요건 무조건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위에 보시면 1번에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험은 아직까지 밑에 거 나온 적은 없어요. 요게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줄 것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여기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있죠. 이 공통매입세액의 뜻이 뭐냐면 과세에도 쓰이고 면세에도 쓰이는 거. 요걸 공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통은 뭐죠?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은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같이 쓴 것 중에서 면세에다가 얼마 썼냐. 그래서 그 불공 금액을 구해주는 게 요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구분은 안 넣어도 돼요. 왜 안 넣어도 되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떠요. 그러면 넣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총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는 입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입력할 때 뭐를 보시냐면
요 위에나 요 왼쪽에 있는 걸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총공통 매입세. 거기 찾으세요. 총공통 얼마라고 있어요? 550. 그래도 55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총공급가액이라고 있어요. 요거 잘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총공급가액은 7월부터 12월 달 거까지 합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7월에서 12월 보시면 과세가 3억 5천이고 면세가 얼마죠? 5천이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4억.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은 4억 중에 얼마죠? 5천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5천. 그러면 4억 중에서 5천만 원은 면세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 550만 원에서 요 4억 중에 5천만 원이면 12.5% 나오거든요. 몇 프로 나온다고요? 12.5% 나와요. 면세 비율이. 그러면은 요만큼 요 550만 원에다가 12.5를 68만 7,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면세에 쓴 것만큼은 세금을 안 빼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산. 그래서 안부는 예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개월치만 계산하면 되고,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6개월치에서 3개월치를 빼요. 그러면 우리 6에서 3 빼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3개월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이기 예정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이기 예정. 그래서 얼마죠? 18만 7,5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게 끝. 근데 이게 넣는 건 솔직히 아주 복잡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17번까지 있죠. 15번부터 17번까지가 6개월치 구하는 거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래서 여기 넣을 때마다 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총의 뜻이 6개월치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기불공제가 몇 개월치라고요? 3개월치. 그래서 거기 예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예정이 몇 개월치예요? 3개월치. 얘는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려운 게 오늘 풀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기 다음 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보면 볼 일이 많지 않아요. 워낙 안 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지라. 그래서 나왔을 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세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리고 헷갈리시면 어쩔 수 없이 위에나 옆에 있는 글씨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오세요. 신고서 들어오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치시면 이렇게 빈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등록 한번 해보세요. 네, 참고로 이거는 가산세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볼게요. 항상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일단 매출 자료 있으시죠? 그러면은 항상 요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냐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종이 전자 외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의 과세 2억 8천인데 문제는 뭐냐면 종이로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 이론에도 나오는데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법인이에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이 넘으시면 요거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조건 뭘로 나온다고요? 법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법인인데 종이로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으면은 세금 더 내라. 그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가산세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가산세 이런 게 없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가에서 하라는 거 잘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라는 거 잘 못한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게 가산세예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종이로 발행하면은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근데 입력은 쉬워요. 그냥 금액만 5천만 원만 딱 5천만 원만 딱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경조사 관련된 거 100만 원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앞에 보시면 우리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한테 줘도 돼요. 근데 얼마까지는 비과세냐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요것도 이론에 나와요. 그래서 얼마만 등록하셔야 되냐면 90만 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쪽에다 입력하냐면은 요거 매출의 뭐예요? 건별이에요. 근데 100만 원 다 넣으시면 틀려요. 왜냐면 법에서 그 직원들한테 주는 거 1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어치 줬으니까 10만 원 뺀 얼마만 세금 내시면 돼요? 90만 원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대손이 확정된 거 있습니다. 요거 대손세액 공제인데 우리 세액은 요렇게만 넣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6만 원. 왜냐면 공제잖아요. 공제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세금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고서에 넣으실 때는 마이너스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우리 매출과세 1번이죠. 그래서 2억 8천에 얼마요? 2,800.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여기 26번 눌러주세요. 이거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지연 발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넣는 게 제일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예요. 공급가액이 몇 프로라고요? 1%. 근데 그냥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62번에다가. 그러면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잘못 발행했다고요? 5천. 그래서 여기에다 5천 치시면은 50만 원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회사 들어가시면 되도록이면 뭘로 발행하세요? 다 전자로 발행하셔야 돼요. 이거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솔직히 5천만 원어치 발행해서 50만 원 가산세 내면 적은 금액 아니죠? 그 다음에 간주는 4번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90.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경조사 관련돼서 주는 물건은 10만 원만큼은 비과세입니다. 1년이에요, 문제는. 네, 1년에 10만 원까지. 제가 봤을 때 그냥 회사 물건 주지 말란 얘기예요. 1년에 10만 원이면 큰 금액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손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8번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16만 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료 하러 갈게요. 그 다음에 매입자료 보시면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1억 2천에 12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1500에 150은 매입과세 고정이에요. 여기 1500에 150 있죠? 1000cc는 안 넘으니까 불공은 아닙니다.
근데 고정으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자동차는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거래처에 준 거 있습니다. 요거는 매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고정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일반이에요. 그래서 매입 불공의 일반은 얼마냐면은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입 과세의 일반은 이거는 계산기가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총 1억 2천이었어요. 맞죠? 거기 1억 2천 중에서 고정이 1,500. 그 다음에 불공이 얼마요? 300. 그래서 결론은 1억 200만 원만 매입과세의 일반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일단 나눠주셔야 돼요.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일단 여기 일반에다가 요거 두 개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두 번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억 500에 1,050만 원. 일단 이렇게 한번 넣으시고 왜 요거 두 개 합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둘 다 일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공은 몇 번 등록한다? 2번 등록. 그래서 여기에다 한 번 더 넣으셔야 돼요. 16번 찍고 50번 가서 얼마 더 치세요? 300에 30. 그 다음에 매입과세 고정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1번. 그래서 1,500에 얼마요? 150. 이렇게 넣으시면 매입 자료도 끝. 이상한 거 있으신 질문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료 넣어야 돼요? 기타 자료. 그래서 거기 기타 자료 보시면은 3월에 발생한 카드분이 누락이 됐대요. 그러면 이거 매출의 뭐죠? 카과죠. 왜냐면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예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죠. 그래서 이건 카과고 얘는 이제 저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위에 34번. 그래서 34번 가셔서 300에 얼마요? 30. 왜냐면 항상 이거 잘 봐야 돼요. 공급대가의 뜻은 부가가치세 별도잖아요.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에 30만 원. 그래서 별도냐 포함이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산세 몇 개예요? 2개예요. 몇 개라고요? 2개. 왜냐면 누락했으니까 이거 안 했잖아요. 신고 똑바로 안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신고 나오면 누구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요? 납부. 얘네 둘은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신고 나오면 납부 나와야 되고 납부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신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안 해도 돼요. 누군 안 해도 되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있죠. 이거는 왜 안 해도 되냐면 지금 문제가 세금계산서예요? 신용카드예요? 카드죠. 그러면 얘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산세는 2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총 3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3개월 안에 했으니까 몇 프로 내면 되죠? 25%. 그래서 30만 원에 0.1에 25% 하면 7,5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7,500원. 7,500원 좀 이따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납부지연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4월 25일, 7월 24일.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그냥 30만 원으로 해서 날짜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일단은 여기죠, 26번. 그래서 여기 30만 원에 아이고, 아까 얼마 나왔죠? 7,500원 나왔죠. 그래서 30만 원에 7,500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요, 납부지연. 그래서 납부지연에 30 치시고 날짜 치세요. 그냥 2021년 4월 25일부터 2021년 7월 며칠이요? 24일. 그럼 여기 6,750원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의사항에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금은 생략이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건 자동 계산 됩니다. 날짜 나오면.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어디 갔냐? 확정신고만 가능하고요. 전자신고세액공제 해라 그러면 얼마라고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총 20,000원 빼주십니다. 왜냐면 1년에 확정신고가 2번 있죠? 근데 왜 확정신고만 해주냐면 개인은 1년에 신고 2번만 하잖아요. 확정신고 때만 신고하거든요. 개인은 예정 때 고지납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법인은 총 4번을 빼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확정신고 때만 빼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넣으면 끝. 만약에 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라 그러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한번 눌러보세요. 가산세, 그러니까 한 21번? 21번 누르세요. 21번 누르시면 아니면 여기 16번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54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떠요. 그 불공 밑에 있어요. 못 찾으셨으면 여기 누르세요. 그냥 불공 16번. 네, 16번 누르시면 여기 불공 밑에 보면 54번 있죠? 거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얼마 치시면 돼요? 10,000원. 그래서 요거 은근 잘 나와요. 전자신고세액공제 넣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4시 5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저기 보시면 문제 4번 있습니다. 문제 4번은 뭐죠? 결산이죠. 그래서 4시 50분까지 한번 또 해보시오.